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어젯밤에 밤 사이에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그리고 발언은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가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음,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 영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금리를 또 유지했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 그리고 좀 더 매파적으로 9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 거죠. 좀 매파적으로 말을 했으니까요. 어,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현 정책이 부적절하게 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예. 그래서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9월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약간 좀 매파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음.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그 과정의 끝이 매우 가깝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또 관망 기조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어,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9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음,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주가에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이제 금리 결정 이야기 나오고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쭉 빠졌다가 음,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예,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강한 반응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금리 결정 이야기를 시장에서 이렇게 매파적으로 이제 듣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9월이 됐던 더 미래가 됐던 금리 인하라는 것은 어차피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보면은 보통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보다는 또 다른 어떤 주제,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른다거나 이런 주제 때문에 혹은 미국에 뭐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긴다거나 예. 그런 문제를 더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금리 인하를 글쎄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가를 만약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제 9월에 가서 그, 그 사이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6주마다 한 번씩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음, 이게 2018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파우르 장관의 어떤 힘겨루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파우르 장이 좀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한번 주식시장을 떨어뜨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이제 9월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 좀 6주면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닌데 만약에 이 6주 사이에 미국의 물가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시 오르게 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과 반대로 이제 9월에 가서 이게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게 조금 더 나타난다면 오히려 반대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만약에 다시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시장은 뒤집어지는 거죠. 예. 아니 여기서 금리 인하를 지금 한참 기다렸잖아요. 근데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시장이 이제 쇼크를 먹겠죠. 근데 이제 관세 정책의 영향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길 건데 벌써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더 생기면서 이제 8월, 9월로 가면서 특히 이제 8월 달에 잘 지켜봐야겠죠.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이제 8월 달에 좀 눈에 띄게 빨리 나타난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좀 심각해질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관세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간다. 예. 그러면 9월 달에 좀 좋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두고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쯤에 가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르겠죠. 예. 관세 정책을 이렇게 폈는데 물가가 안정적이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좋게 가겠죠. 자,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뭐냐면 이 급격한 주가의 상승 이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 이게 조정 없이 갈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고 뭐 계속 내리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20선 이하로 조정이 한번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제 요때처럼. 근데 이렇게 20선을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 번씩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뭐 그렇고 그렇게 가다가 60선 이하로 이렇게 한번 내려오죠. 그래서 60선을 터치하던가 60선 이하로 이제 여기처럼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경제도 다 좋고 뭐도 다 좋고 별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많이 올라간 주가 자체가 악재예요. 예, 다른 악재가 없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메타가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됐고요. 예, 메타 호실적.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도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이제 돈 잘 버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또 돈을 잘 벌고 또 대형주 그런 경우 잘 벌고요. 자, 테슬라는 이제 이 관세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조금 이제 내렸었어요.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고 또 내리면 또 오르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제 크게 봐서 상승 추세가 있을 경우가 있고 이제 하락 추세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횡보 추세라고 박스권이라고 하죠. 예. 특히나 이렇게 횡보 추세를 겪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런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횡보 추세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자, 이틀간 내렸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이후에 이런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쉽다는 표현보다는 확률이 높아요.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이제 횡보 추세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비추세 구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추세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옆으로 가고 있을 때는 비추세. 예, 그 다음에 추세 구간은 뭐냐면 위로든 아래로든 이렇게 움직이다가 추세 구간. 예. 그래서 추세를 파악해서 추세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네, 그 추세 구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매매하면 되겠죠. 상승 중에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 들어간다던가, 예, 아니면은 뭐 그냥 계속 따라간다던가,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추세, 예,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다음에 횡보 이렇게. 예. 여기서 이제 어떤 추세가 또 이제 조만간 이제 추세가 만들어질 거예요. 예. 추세가 이제 상승 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락 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주가는 이제 그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예. 우리는 방향을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가는 거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예, 중간 정도에서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예, 방향을 알고 싶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을 이제 보니까 항상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어떤 이제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으면, 아, 그니까, 예, 위로 간다는 말이야, 아래로 간다는 말이야. 예. 또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다는 뭐 이런 양다리 걸치기 전략인데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많이 다세요. 이런 댓글을 다는 이유는 뭐냐? 이제 이 제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죠. 예. 이제 왜냐면 이분이 원하는 것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똑바로 말해봐. 예. 그런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추세 구간에서는 이건 좀 더 추세 구간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또 하락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애매하죠. 애매하다기보다도 현재 이 횡보 추세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제가 그냥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상승이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그 말은 곧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면서 이제 그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영상을 제가 올린 지가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횟수로. 그 2013년인가요? 그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반응들은 다 이제 공통적입니다. 언제나 이제 반응들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미리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상을 해달라. 그래서 예상을 하면 와, 이 사람 주가를 예상하네? 뭐 뭐야 그 점쟁이야? 주가는 예상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이제 또 반대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또 예상을 안 해드리면 예상이 필요한데 왜 양다리 전략을 거치세요? 이런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의 욕구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욕구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예상하시는 분들의 그 니즈라고 하죠. 그런 것을 맞춰줄 때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맞춰드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냐면 그 어느 정도는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강의를 해봤고 또 다양한 이제 나이대와 다양한 직종 또 다양한 형태의 매매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기대고 싶다.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나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어딘가에 기대고 싶다. 예. 그러니까 리딩방 같은 데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서 이제 알려주는 대로, 예,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수익이 잘 나네? 하면서, 그런데 이제 기대고 싶은 거죠. 네, 그런 심리가 이게 자꾸 발동이 돼요. 이게 주식 하다 보면 이제 또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발동이 되고, 또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은 이 돈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뭔가 좀 기대고 싶은 심리.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 예. 뭐 요번에 뭐 예상대로 안 가면 손절 좀 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잡설 이런 잡설을 싫어합니다. 그냥 딱딱딱 엑기스 할 말만 딱 하고 끝내는 짧은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보면 이제 그 틱톡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된 거죠. 쇼츠가 발생이 된 거죠. 음. 근데 이런 이렇게 잡설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 가끔 제가 저의 어떤 뭐 관심사나 살아온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철학적인 얘기 해드리면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주가가 아마 이렇게 뭐랄까 좀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가가 랜덤하게 움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하지 않다. 예. 단지 뭐냐면 주가의 패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가가 랜덤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이렇게 연구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누가 책을 썼어요. 그럼 그 사람 의견에 동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들은 뭐냐?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그 뭐랄까 모순성이죠. 자신의 모순성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 안에 있는 모순성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당신 모순이 있는데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거 잘 생각하지 않죠. 그냥 보통 나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맞고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셔도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자기 자신의 자아라는 것은 조금 내려두고, 예. 이제 혹시 뭐 잘못된 어떤 모순성이 있는 자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좀 내려두고 대신에 수익을 취하세요. 내 안에 어떤 모순성이 있구나. 자기 기만이 있구나. 그런 것이 내가 수익을 내는데 만약에 이 저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으시고 수익에 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주식 매매할 때만큼은 좀 바뀌어 보세요. 나는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